세션 키는 뭐냐?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?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키 쪽에서는 프라이빗 키랑 프라이빗 키가 있고 이거에 쌍이 되는 퍼블릭 키가 있어서 제가 공개키 암호화를 하는데 들어가면은 이 두 개 키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공개를 해서 나의 퍼블릭 키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가 김덕수의 퍼블릭 키를 알게 만드는 게 기본 가정. 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학자들이 고민하다 만든 거고, 원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인크립션 태워서 뭔가 보내가지고 날아가면은 얘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디크립션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러면은 원본 메시지가 나오고, 얘는 원본 메시지 들어가는데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키가 들어가고, 뭐 이런 구조였잖아요. 근데 이 키를 내가 암호할 때 쓴 키를 똑같이 쓰니까 시메트릭 키인 거고,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언제까지?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.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세계전쟁의 마지막 시대까지는 다 이거였어요. 근데 78년, 79년도에 이런 컨셉이 나오면서 80년대가 돼가지고 8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? 80년대, 90년대 생 80년대가 돼서 이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지.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갔을 때 97년도 이때 난리 났어, 난리가.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. 그래서 막 했는데 널리 쓰는 데가 없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2000년도인가? 이때 전자서명법이 생기면서 난리가 난 거지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 쓰시는 공인인증서 널리 쓰인 거고, 실제 이걸 이상적으로 구현한 데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기 어디지? 조그만한 나라 유럽에? 에스토니아인가? 조금 그래? 거기 우리나라는 우리 주민등록증은 스마트 카드가 아니잖아요. 전 국민이 스마트 카드를 갖고 있고 공기키 다 비용 이렇게 받아서 쓰는 나라가 있거든요. 거기 에스토니아잖아. 그렇지 않아요? 거기 다 공개 기반으로 전자서명하고 막 이러거든요. 우리는 아직도 공인 인감증명서 있잖아요. 집을 사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구나. 집을 사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인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쓰잖아요. 여튼 간에. 아무튼 이거였는데 이 키를 그래서 시메트릭 키라고도 하고 시크리트 키라고도 하는 거지. 근데 이것도 시크리트 하니까 이것도 시크리트 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부 안 한 사람이다.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 쓰면 안 되겠죠. 어디 가서 항상 그럼 프라이빗 키죠? 이렇게 해야지. 그죠? 이건 시크리트 키라고 해도 되고 시메트릭 키라고 해도 되고, 이거는 어시메트릭 키죠. 어시메트릭 키에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는 거지. 그죠? 그 다음에 세션 키와 키 인크립션 키가 문제인데,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야 돼요.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컨퓨전, 디퓨전 막 섞고 자리만 바꾸는 게 엄청 빠르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, 이거는 이걸 알면은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데, 이걸 알고는 이걸 못 구해야 되는 약간의 일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내가 이걸 알면은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. 하지만 이거는 공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이걸 알면은 이제 동작을 안 하잖아요, 이게. 그래서 그렇게 만들거든요. 그게 어떻게 만드냐.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거 배웠잖아요. 변수가 2개면은 조건이 2개 있어야지 풀 수 있잖아요. 변수가 3개면 조건이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. 변수가 3개인데 조건이 2개 있으면 얘는 뭐라고 부르지? 해가 무수히 많죠? 근데 많은데 거기에 뭐 자연수라 그러면 그 조건 넣어가지고 대충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경우수를 많게 해가지고 얘를 알면은 조건이 부족해서 얘를 못 구하게 만드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배운 이유가 다 있었어. 근데 이걸 알면은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뭘 하냐면은 RSA 같은 경우는 뭘 하는 줄 아세요? 소인수 분해를 해요. 소인수 분해. 그래서 여러분 잘 몰랐죠?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우리가 7 곱하기 11 하면 77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는 쉽잖아요. 근데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어렵잖아요. 예를 들어 7에 32승에 11에 5승이다고 해서 이거 구한다 생각하면 이거 막 곱하면 되지만
어떤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어렵잖아요. 이런 거를 갖다가 쓰거든요. 미친 거지. 아무튼.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써야 되니까 얘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어떤 암호화를 할 때는 당연히 이걸 쓰지. 그래서 어떤 짧은 그 세션 동안에만 쓰는 키를 우리가 세션 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컨셉추얼한 용어죠. 그래서 어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, 꼭 내가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그 구간일 수도 있고, 그 구간 동안에만 쓰는 키가 세션 키고, 그 데이터 암호화 키를 이것도 그러니까 일반 용어죠, 사실은. 키 인크립션 키가 있으면 당연히 데이터 인크립션 키가 있겠죠. 근데 이런 걸 외우면 안 되는 거지. 왜냐면 그냥 쓰는 거거든.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인크립션 할 때는 대부분 시큐리티 키를 쓰겠죠. 시메트릭 키를 쓰겠죠. 대부분. 데이터 인크립션을 하는데 어시메트릭 키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. 언제? 전자서명을 한다든지. 내가 특수한 걸 할 때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키는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. 그 키를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하는 키가 키 인크립션 키인 거지. 그럼 키 인크립션 키를 시메트릭 키를 길게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어시메트릭 키를 쓰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. 왜냐면 더 잘 보호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게 러시아 인형을 이렇게 까듯이 재기적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다 그래서 이게 RSA가 나오고 막 했는데 용어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이 키는 그래서 이 키를 프라이빗 키를 넣고 퍼블릭 키를 쓰게 되면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전자서명이 되는 거고, 퍼블릭 키를 넣고 프라이빗 키를 넣으면은 그 사람만 풀어볼 수 있게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니까 제가 그때 수신자 지정 암호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디지털 인벨러핑이라고 해서 전자봉투라고 표현을 쓰거든요. 이쪽에서는. 좀 웃기지만. 그래서 항상 예로 하면 예로 풀고 예로 하면 예로 풀거든요. 그래서 공개 키에서는 펑션이 두 개가 있겠죠. 예로 암호하고 예로 푸는 방법이 있고 예로 암호하고 예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펑션이 두 개가,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시메트릭 키에서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. 암호하고 풀고 이거밖에 없죠.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. 그냥 키가 같은 걸 써야 되니까. 혹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키를 같은 걸 쓰거나 이 키나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시메트릭 키라고 하거든요. 근데 후자까지 알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고, 그러니까 같은 걸 쓰니까 펑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. 쉽게 얘기하면 시메트릭 키는 TV고 프라이빗 키, 퍼블릭 키는 그거 생각하면 되죠. 비디오 비전. 옛날에 비디오 비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TV에 비디오 달린 거. 알겠습니다. 기능이 두 가지라는 거지. 그런 거 모르세요? 옛날에 핫했는데 TV 밑에 비디오가 달려 있었어요. 지금은 TV가 두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상상이 안 되죠. 브라운관이 이렇게 컸으니까 밑에 비디오 달려 있어가지고. 아니, 저는 모르겠어요. 옛날에 비디오 따로 사고 TV 따로 샀어야 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비디오 비전이라는 게 있는 거야. TV하고 비디오랑 일체형인 거지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기능이 두 개다. 예로 암호하면 예로 푸는 기능이 있고 예로 암호하고 예로 푸는 기능이 있고, 기능이 두 가지가 있고 얘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다. 그리고 얘는 프라이빗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해하셨겠지만 내가 어떤 암호 체계에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. 개인화가 되는 거지. 퍼스널라이즈가 돼서 김동수 프라이빗 키, 한민우 프라이빗 키, 뭐 최수진 프라이빗 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,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소유 개념이 없어요. 이걸 아냐 모르냐가 핵심인 거지. 아냐 모르냐가 핵심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근본적인 차이는 넌 레퓨데이션이 되는 거지. 부인 방지가 안 되고 얘는 되고. 왜? 내 거니까. 여기서 부인 방지에 실패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전자 서명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건 너밖에 안 갖고 있잖아. 이건 모두가 아는 건데 하는 거니까. 그럼 뭐랑 똑같냐면 내가 여권을 위조당했어. 내 여권에는 나의 프라이빗 키가 들어있거든요. 요즘 전자여권 쓰잖아요. 전자여권 쓰면서 거기 칩 안에 프라이빗 키가 담기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옛날보다 더 감소가 됐죠. 옛날에는 그 명단 아이디 뭐 일렬번호 갖고 뭐 서버에 확인하고 뭐 그걸 막 했어야 되는데 도장 스탬프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거기 키가 들어있어가지고
거기 키 값을 읽어가지고 서버 접속해보고 이렇게 쉽게 해결하거든요. 위조가 안 되니까. 암호학을 쓰면 위조가 안 돼. 인티그리티가 보장이 되니까.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? 인크립션 테크놀로지를 쓰면 컨피덴셜리티하고 인티그리티하고 A가 뭐죠? 어센티케이션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랬으니까 변조가 안 되거든. 그 전자여권이 변조가 안 되는 거지. 그럼 전자여권은 어떻게 변조하겠어요? 사진을 변조하겠죠. 그것의 밸리디티는 어차피 변조가 안 되니까 키값으로. 이름은 내가 나 김덕수인데 우기면 되고, 그리고 사진만 잘 변조하면 변조가 되겠죠, 물론. 아무튼 그렇다. 암호화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프라이빗 키, 퍼블릭 키는 명확한 녀석이고, 이건 어디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용어고요. 이런 용어는 이거는 클리어한, 아주 클리어한 용어고, 밑에 있는 녀석들은 모호한 용어인 거지.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암호 인크립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죠. 이걸 막 뒤죽박죽 일관성 있게 쓴다 그러면은 좀 공부 좀 안 하네구나. 이걸 명확하게 쓰면 아, 쟤는 좀 하네구나. 근데 이제 사실은 퀀텀 컴퓨팅을 쓰면은 이렇게 빨라진다는 그 근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쪽보다는 이쪽 때문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수 두 자리를 알고 있어요. 뭐 72만 3,747이 소수야. 이거 곱하기 56만 3,440 뭐 3이 또 소수라고 치자고요. 이 두 개 곱하는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. 그 얘가 P라는 뭐 P고 얘가 Q라고 그럽시다. 그러면 P 곱하기 Q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 곱한 값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거 아마 두 자리 정도 되겠죠. 엄청 기겠죠. 이거를 이 두 개의 소수로 소인수 분해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공대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1학년 때인가 뭐 배울 때 그런 거 배워요. 이게 뭐 NP 프로블럼이다, 무슨 프로블럼이다, 막 그 정의를 배우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자릿수가 커질수록 내가 아까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. 그 많아지는 스페이스가 너무 빨리빨리 커지면 컴퓨터로도 계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. 경우수를 다 대입해 봐야 되니까. 그래서 퀀텀 컴퓨팅에서는 뭐냐면은 요런 연산을 현재 있는 컴퓨터보다 10배, 20배, 100배 빨리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걸 누가 이렇게 증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RSA가 깨지는 거지. 이게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 있다.